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9일입니다. 2016년 들어와서 저희가 첫 방송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예, 저번 주에 저희가 한 주 쉬어서 첫 주가 됐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잠깐 출연을 해가지고 아침 방송에 뭐 올해 이 반장을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희 방송 이렇게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으로는 예, 첫 방송이에요 올해. 그래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뭐 하신 일 잘 되시고 그리고 특히나 예, 주식 쪽으로도 많이 여러분들 좋은 성과를 올해는 좀 더 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저도 아는 거는 항상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항상 매년 이런 인사 해요. 근데 진짜 항상 끝날 때 연말쯤에는 과연 올해는 어땠나라는 생각을 하려다 보면은 누가 타임머신이라는 거 진짜 확실하게 개발되면 그죠? 야, 내가 다시 1월 1일로 돌아가면 진짜 떼돈 벌 텐데. 그죠? 예, 흐름도 알고 막 종목 그에 많이 올라간 종목도 알고 그죠? 그런데 참 그래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그래서 개발이 안 되나 봐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래요. 올 지금 첫 주 중국이 아주 그냥 화려하게 예, 올 첫 주를 장식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그것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뭐 지혜를 같이 한번 모아 보자고요. 그럼 뭐 그래도 뭔가 좀 답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편하게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 대의 무료 전화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알고 계시죠? 예, 무료 문자도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올해 과연 어떤 분하고 첫 번째 전화 연결할지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주 그냥 이번 주 첫 주에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예, 그래요. 한번 그래도 이 반장한테 좀 진단도 받아보고 또 이 반장에 힌트도 드리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 편하게 지금부터 계속 주세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가? 여보세요? 맞아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기 당산동에요. 네. 이경혜 씨. 이경혜님이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 경혜님 연세가 60. 60대세요? 그래요. 예. 주식 경력은? 경력은 좀 오래됐는데요. 그래요. 예. 올해 첫 번째 전화 연결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경혜님. 우리 경혜님, 요번 첫 주를 지냈어요. 그죠? 네네. 예. 어떠세요? 느낌, 한마디. 겁나죠, 항상. 겁나요? 겁이나, 예. 겁난다. 예. 첫 주 딱 지났는데 겁나요? 이야. 아니, 뭐, 여태까지 해가 왔는 게 생각해보면 항상 겁이 나요. 여태까지 했는데, 그래요. 근데 하긴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하기 너무 좋다라고 하는 상황은 마음 먹고 이렇게 딱 너무 좋은 상황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한 번도 온 적은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고 항상 그러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할게요. 뭐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시장은요. 저도 뭐 이제 주식판 들어와서 이제 거의 이제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에 주식하기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에요. 라고 누가 봐도 지금은 막 이거 주식하기 이제 변수는 하나도 없고 위험한 요인들은 전혀 없고 와, 이제 진짜 끝내줘. 이러는 타이밍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항상 뭐 중국이 어떻다, 유럽이 어떻다, 이머징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우리나라가 또 어떻다.
항상 걱정할 거리가 있었지 걱정할 거리가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20년 동안에 주식시장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경혜님 보시기에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지수가. 아니, 옛날에는 어. 800대에 갔잖아요. 그거랑 하면 많이 올랐죠. 그쵸,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걱정거리가 항상 있는 것 같았지만 주식시장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길게 보시면. 올라갔죠. 올라갔죠. 맞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유 이 마냥 무슨 소리냐. 근데 아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게 막 뭐 중국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고 불과 보세요. 저번에 또 미국 때문에 어떻게 된다며. 그럼 또 저번엔 보세요. 또 유럽 때문에 어떻게 된다며.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직 어떻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긴 안목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숲을 봐라 나무를 보지 말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아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막상 자기가 거기에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숲을 안 보시고요. 전부 나무만 보세요. 그리고 숲을 보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으세요. 근데 아니에요. 숲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글쎄요. 지금 뭐 중국 때문에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글쎄요. 아마 이것도 지나가는 바람일걸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힘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경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롯데푸드요. 아 롯데푸드 매수가 얼마? 92만 원에 비중은? 5%인데 거의 원래 10% 되는데 저건 매도해서 그래요. 5%? 근데 비싸게 사가지고 물 탔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5%네. 예. 예. 이 한 종목 갖고 계세요? 아니면 또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크라운 아 예. 제가. 매수가 얼마요? 크라운 제가는 50만 원에 그냥 5%예요. 그러면 현금 거의 다 갖고 계세요? 현금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보다 지금 현금 비중이 훨씬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금 비중이 조금 더 있죠. 그럼 죄송한데 지금 두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예, 예. 자질하게 좀 종목이 많으신 게 하는 스타일이시죠? 자질한 거는 한 2개 있는데 그거는 못했어요. 그래 현금이 좀 많으시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식하신 지가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주식 이런 말 하면 한국경제실대 반장님 봐셨거든요. 그때부터 쭉.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식 포트하고 매수가하고 종목하고 대충 보면요. 대충 그분 어떤 타이밍이나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경혜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경혜님 주식으로 그렇게 막 많이 벌지는 못해도 잘 안 깨지시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많이 깨먹었어요. 처음 시들 하실 때. 그래요. 처음 빼고 요 몇 년 동안은 별로 안 깨지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탄력구가 그죠? 예. 좀 안 깨지는 스타일이세요. 주식을 하시는데 안 깨지는 스타일인데 중요한 건 안 깨지는 대신 그렇게 크게 먹지도 못하는 스타일이세요. 맞는데요. 어떻게 주식 타이밍하고 이게 주식 종목 한 거하고 타이밍하고 포트 비중을 보면 대충 그분의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욕심만 내다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근데 궁금하세요? 딱 궁금한 걸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딱 궁금한 것만 딱 제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주식을요. 이렇게 사면은 전에 뭐 지나간 얘기는 할 거 없지만은 그때는 막 30%막 50%막 이렇게 사가지고 돈을 되게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지 이 큰 줄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가지고 이게 롯데푸드도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요? 사가지고 몇 번을 막 한 85만 원대 알로 계속 떨어지다가 한 5번 좀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85만 원대 와도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전형적으로 딱 지금
우리 경혜님의 그 문제점을 딱 잡아드릴게요. 그래요. 뭐냐면 경혜님. 감사합니다. 경혜님이 지금 이제 투자라는 거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투자라는 거를 하시고는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속된 말로 자기의 지금 스스로를 잘 알고 계세요.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아직 투자를 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5% 들어간 주식이 상한가 치면 상한가 쳤어요. 그러면 이게 계좌에 어마어마하게 계좌가 불까요? 어떨 것 같아요? 5% 들어간 주식이 상한가 친다 그래서 막 계좌가 막 엄청나게 불어날 것 같아요? 안 그래? 그러면 반대로 50% 들어간 주식이 상한가를 치면은 계좌가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붙죠. 확 틀려지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중을 하시는 거는 맞아요. 집중을 하시는 건 맞는데 집중을 한다고 해서 무슨 몰빵 투자가 아니라 제가 그랬죠. 너무너무 자신 있어도 50% 이상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한 종목에. 방송에서 제가 항상 그 말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종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실 때 우리 혹시 저보다 좀 연령대가 있으시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혹시 그 단위라는 거 아세요? 단위? 4단위, 3단위, 2단위, 1단위 이렇게 하는 거 모르세요? 저희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단위가 있었어요. 4단위, 3단위, 2단위, 1단위. 저희 연령대에서 학교 다니신 분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는 4단위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체육이나 이런 거는 1단위야. 저희 뭐 교련 이런 것도 1단위야. 그래서 4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무리 1단위를 잘해서 수를 받아도 4단위가 만약에 양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그 사람의 내신 성적은 쭉 내려가. 근데 예를 들어서 1단위들을 못해도 4단위를 잘하면은 걔 내신 성적은 쭉 올라가. 그래서 단위수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단위수 높은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내신을 잘 받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식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결국 단위수가 높은 게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비중이 높은 주식이 올라가야지 그 사람의 포트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려면은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지금 경혜님이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단위수를, 그러니까 그 종목의 단위수를,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한테 단위수를 매길 자신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경혜님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경혜님이 바꾸시고 싶으시면, 투자라는 걸 올바르게 하고 싶으시려면요, 이 단위수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롯데푸드에 30%를 매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크라운 제과한테는 5%밖에 안 매기는 그런 거.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크라운 제과가 좋은 주식이었고 롯데푸드가 형편없는 주식이었어. 그럼 이 사람의 포트는 형편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을 있게 간 종목, 비중을 싣는 종목이 잘 가는 게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종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강영민 대표 작년 상승 통행하면서 보셨죠? 똑같은 종목 여러분들한테 다 똑같이 가르쳐드리고 했는데 강영민 대표까지 수익률 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4단위, 3단위, 2단위, 1단위를 어떻게 매길 거냐.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목만 알면은 종목 한두 개가 뭐 안 가고 못 가고에 따라서 막 목숨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똑같은 종목들을 가지고도 어떻게 포트를 짜냐예요. 그거에 따라서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단위가 잘 가나, 그럼 1단위가 개판이야. 그래도 이 사람은 돈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 이 4단위 뭐 이런 거 단위수 전혀 안 중요하고 모든 종목이 다 안 가면은 왜 이래요? 이러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바로. 어떻게 모든 종목이 다 잘 갑니까? 그건 신이죠. 그건 신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그건 신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단위에 어떤 종목한테 더 가중치를 줄 거냐. 4단위냐. 4단위 종목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3단위, 2단위, 1단위를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4단위 종목이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의 포트는 틀려지는 거예요. 1단위가 무슨 뭐 잘못되더라도 이 사람의 포트는 끄떡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 어떻게 짜요,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짜고 1단위 종목을 해야 될 게 쭉 빠졌으면 그냥 어머 이제 어떡하냐. 왜? 그 1단위 종목한테 4단위 가중치를 준 거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시청자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 그런데 똑같은 10종목을 가도 매매하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실은.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건 하나도 신경 안 쓰죠. 왜? 종목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 종목만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이 강 대표하고 상승통행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말한 종목들이 다 올라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포트를 짜서 어떤 식으로 왜 똑같은 10종목을 다 똑같은 타이밍에 가르쳐줘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똑같이 시작하는 건데 왜 누구는 그 수익률이 나오고 왜 누구는 그 수익률이 안 나왔을까? 똑같은 거를 보고도. 종목 안 올라가면 에이! 그게 아니라고. 무슨 우리가 그걸 뭐 일부러 올려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일부러 빼요? 우리 그럴 능력 없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시청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트를 어떻게 짜냐. 지금도 여러분들은 종목 방송 보냐고 막 정신없죠. 그래 종목 1단위 줄 거냐 2단위 줄 거냐 3단위 줄 거냐 4단위 줄 거냐. 종목만 많으면 뭐 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지금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 이제 타임 들어가겠는데요. 일단은 5% 92만 원인데요.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될 건 없어요. 롯데푸드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뭐 하는 회사세요? 네. 롯데푸드가. 예, 저기 뭐 롯데 행 같은 것도 하고. 네, 맞아요. 얘네 구상호가 롯데 상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들 아이스크림에 보면 저희 때도 막 아이스크림에 보면 이렇게 롯데 상강 이렇게 그 표시 있는 아이스크림들 옛날에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하여튼 그 구상화 이겼는데 이 롯데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무슨 뭐 햄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나 햄의 비중 막 이런 게 많은데 근데 햄 비중이 높으니까 이 회사가 롯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죠. 롯데그룹 내에서 뭐 롯데리아든지 이렇게 좀 먹는 걸 만드는 또 회사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데한테 안정적으로 식품을 공급해줘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네가 안정적으로 팔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회사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좀 이런 말을 해요. 이 회사는 실은 작년이었죠. 작년 하반기에 이런 상승을 보였지만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작년 하반기에 이런 상승을 보였지만 진짜 뭐 꾸준하게 올라가요. 꾸준하게 하는데 개인들이 참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경혜님한테는 맞는 종목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경혜님은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리스크하게 이런 거를 즐기지도 않고 그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롯데푸드라는 회사는 그 롯데 자체 내에다도 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롯데 어떤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도 잘 먹힌다고. 그런데 이 회사는 사실상 기관들의 주식이에요. 기관들. 그러니까 기관들이 운영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나는 게 중요하잖아. 워낙 그 규모들이 있으니까 돈의 규모가. 그래서 이거는 속된 말로 크게는 못 먹어도 꾸준하게 깨지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먹을 수 있는 주식. 그래서 기관들한테 예금 같은 주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보면은 보세요. 쭉 보시면 몇 년 동안에 이거 주봉이에요. 한번 쭉 보세요. 뭐 그렇게 심하게 굴곡이 있었나? 없어요. 좀 오르고 또 뭐 조정 살짝 받아 또 오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러니까 적어도 본전 갖고 있으면 본전 이상은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건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개인들한테 어울릴 만큼 막 이렇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을 그냥 안정적으로 뭐 조금씩 그냥 뭐, 믿져야 본전 장사는 될 수 그렇게 할래요? 라고 하신다면 이건 가져가실 만해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중 좀 더 태워서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대신 이거는 큰 수익이나 이런 거를 내는 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난 그냥 보수적으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아주 천천히라도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먼저 조금씩이라도 먹을래. 그러면 이거는 지금이라도 더 비중 늘리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그런 주식이야? 그러면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야. 그리고 크라운 제가인데요.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61만 8천 원.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뭐 요 정도에서 조금 더는 비중 실으셔서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경혜님이 이 두 종목의 그런 것보다 경혜님의 성향을 계속 이대로 가져가실 거냐, 아니면 약간 성향을 앞으로 바꾸실 거냐에 따라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종목 선정이 확 바뀔지 말길지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계속 그런 성향이시라면 지금 이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바꾸시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바꾸셔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나요, 경혜님?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올해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고요. 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 올해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겠습니까?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올해 지금 첫 주가 심상치가 여러분들 않으셔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전화 주세요. 하여튼 이 반장이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고요. 다시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어디서 예. 누구세요? 여보세요? 예, 어디서 누구십니까? 서울에 사는 명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요. 영수 아버지요? 예, 연세가? 66세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제가 조금씩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한 30년 되거든요. 어우, 오래되셨구나. 그래요. 우리 영수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GW 중해제가 갖고 자화전자 쪽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JW 중해제약 매수가 얼마요? 비중? 그게 36,800원인가 될 겁니다. 예, 비중은요? 그게 30%. 네. 그래서 자화전자가 15,100원에 50% 정도. 50%요? 예. 야, 근데 일단은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50%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하신 거건데 여기에서 승부를 보시려고. 그죠? 네, 좀 장기적으로만 가볼까 하던데요.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끌리셨어요? 그게 그 차트 돌림이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좀 좋지 않을까 같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차트를 보고 장기로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차트만 보고 이 회사에 그걸 보고 장기로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네. 회사 쪽도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 네. 이 자본금이라든지 또는 저 매출, 순이익 이런 부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예. 앞으로도 그 자화전자 같은 그런 경우는 뭐 핸드폰 부품이나 전기자동차 그리고 또 라파스가 그 부분도 상장을 한다 그러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 상당한 매력 있다. 장래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 회사가 뭐 주로 만드나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핸드폰 부품하고 핸드폰 부품에서 뭐예요? 손떨림이나 카메라 같은 그런 부분하고 이 회사가 주로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바로 그 손떨림 보정 장치라는 거죠. OIS라는 거예요. 그걸로 워낙 자화전자가 옛날부터 유명한 회사예요. 예. 그런데 이 자화전자가 지금 이 자화전자의 주 매출처들이 어딘가요? 그런 거예요. 저는 삼성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어저께도 삼성이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혹시 내용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예. 스마트폰이 장사가 잘 되던가요? 예, 핸드폰 부분이 장사가 잘 되던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사를 잘하기가 이제는 계속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성숙 산업으로 들어간 지가 이미 좀 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물론 뭐 핸드폰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뭐 하고 하지만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중저가 폰을 뭐 만들어낸다 어쩐다 하고 있어도 지금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커가는 것보다 지금 시장을 뺏기고 있는 형국이에요. 누구의 시장을 뺏는 형국보다는. 아닌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건 뭐 데이터로도 나와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요번 중국에서도 중국의 지금 스마트폰 자체 회사들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확 늘어난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예.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에서요, 지금 애플이나 삼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들 있잖아요. 우리가 우습게 봤던 그 중국 자체 스마트폰들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솔직히 삼성의 중저가 폰이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삼성이라는 네임밸류 하나로 밀어붙여서 막 시장 점유율이 쫙쫙 늘어날까? 전 그거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혹시 지금 세스가 오픈된 거 아시죠? 예, 시작됐죠. 거기서 지금 요번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삼성의? 삼성이 지금 막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막 지금 올해 밀고 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 올해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OLED TV라든지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올해 OLED TV라든지 OLED 쪽 막 하고요. 그런 쪽으로 막 지금 세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삼성도 지금 스마트폰 쪽으로 이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환경이. 근데 거기에 주 매출처에 손떨림이라든지 이런 거 쪽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삼성에 이게 쫙쫙 늘지 않는 이상 이 회사가 쫙쫙 늘어날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회사가 지금 진출하려고 계속하는 그 중국 쪽 있잖아요. 중국 쪽. 중국 쪽에 있어서 얘네가 얼마나 잘 뚫어내느냐. 전 사실상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그거 못 뚫으면요. 아까 제가 뭔 말씀하신지 알아요. 자동차 그 PT 시터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게 지금 전기차 쪽, 지금 디젤 차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 그거 기대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쪽에 PTC 히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수익이 나오려면 적어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 4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아, 예.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올해 뭐 되거나 내년에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가 정말 주가가 제대로 가려면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가는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전 작년에 연말에 12월부터 해서 쭉 잘 올라가는 왔는데, 오히려 요번에 이 올라온 게 계속 조정을 받고 더 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요게 좀 부담은 돼요. 그런데 실은 워낙 많이 빠졌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만큼 오른 거, 바닥에서 오른 거는 부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얘가 진짜 야, 이 정도 주가에서 더 이상 완전히 못 가겠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진 않아요. 왜? 아니, 너무 심하게 빠진 것도 맞잖아. 요번에 제대로 처음 반등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한 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속 쭉 가져가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은 어떤 부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쪽에 예. 업체들하고의 그거 있잖아요. 이 손떨림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중화권 업체들하고 중국 쪽 업체들하고의 그 부분이 진짜 체결이 잘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생각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50%씩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글쎄요, 저라면 이거를 절반은 전 매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 이 단가 올라온 것도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서 난 계속 보고 싶어. 그러면 저는 딱 절반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절반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절반 가지고 진짜 중화권 업체들하고 어떻게 돼가냐. 이제 진짜 잘 진행돼 가냐.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나머지 절반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래요. 그리고 중해제약인데요. 중해제약은 지금 제약주들이 아직은 그래도 좀 그 나름대로 또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해서 그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중해제약 36,500원이라서 잘 해설하셨는데, 저는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 이제 저항이 곧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근처에서 이것도 비중은 절반은 줄여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30%보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제약주들이 아직 꿈틀은 되고 있어서 그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라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여놓고 절반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요.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예. 이쪽 자원전자 같은 그런 경우는 예.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꾸준히 이게 사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매수에 어떤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는 나쁘진 않은데요. 그런데 그 수급을 믿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산다 그래서 꼭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워낙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다가 확 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기관과 외국인 매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 매수가 이 종목을 올리는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 매수 믿다가 물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말 자기가 판단했을 때 더 갈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면 가져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비중을 조절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자기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단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도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 1023, 02786-102, 1023. 여러분들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러분들 지금 답답하신 거 그냥 올리세요. 그리고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좀 편히 쉬었는데, 예, 이제 또 나갈 때가 됐나 봐요. 예. 다음 주에 올 첫, 예,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 어디서 있냐면 올 첫 강연은 광명에서 있습니다. 근데 전엔 광명에서 KTX 역사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 안 하고요. 광명시 철산동, 아마 광명 쪽 분들은 더 좋으실 거예요. 철산동이라서. 철산동에 보면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거기 2층 공연장에서요. 다음 주 16일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올해 찾아가는 첫 강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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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아, 서울에 사는 수민이 할머니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수민이 할머니요. 수민이 할머님. 네, 예, 우리 수민이 할머님 연세가 아, 65세예요. 주식 경영은 한 3년 됐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수민이 할머님은 첫 주가 어떠셨어요? 첫 주 보시고 느낌이. 올 첫째요? 예, 올 첫 주. 올 주식 아. 첫 주였잖아, 올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시장이. 당연히 뭐 세계적인 정세가 전부 다 좀 안 좋네요. 그래요? 그럼 네. 주식하지 말아야 되나? 이제 경제 큰일 나니까.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빠져도 또 하는 거니까. 빠져도 해요? 빠져도 거기서 또 뭐, 또 사는 사람은 사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막 경제가 막 개판되고 막 그럼 주식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글쎄요, 뭐, 어느 때는, 좀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제가 방송 오늘 첫 번째 한 거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할 때 제가 방송하기 그 첫 멘트. 지난 거는 못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네. 어렵다고 생각할 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쉽다고 생각할 때가 쉬운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네. 어렵다고 느끼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이겨냅니다.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그래요. 우리 개인들이 느끼기에 쉬운 시장은 진짜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느낄 때 진짜 겁먹을 만큼 어려운 시장은요.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겁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건 어려운 네.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그래요. 이제 시간 좀 더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뭐 무섭게 그래. 막 그냥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 수민 할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대원전선 이게 몇일까요? 2,410원이요. 비중은? 40%요. 또 있나요? 네. 뭐요? 현대약품 예, 3,810원이요. 예, 30%. 네, 또 ITX 시크릿 예. 매수가 얼마요? 2,700원. 비중은? 30%요. 세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네. 좀 과격하게 하시는 스타일이구나. 비중이 탁탁 해서. 예. 대원전선이 제일 비중이 높아요. 대원전선. 예, 40%나 돼요. 네. 대원전선 이 가격대에서 40%인데 이 가격대에서 40%씩이나 사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뭐였어요? 대원전선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또 한 번씩 할 때는 또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40%씩을 이 가격에서 하셨어요? 네.
이 회사가 솔직히 뭐 하는 회사예요? 그건 아시잖아요. 전선 뭐 회사 사정은 뭐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그러는데 근데 좋지 않은데 40%를 사요? 그냥 며칠만 하면 아, 며칠 단기용이에요? 네, 단기용으로. 아, 그럼요, 뭐. 그래요. 단기용이면 뭐. 어차피. 그럼 손절가 갖고 계시겠네? 네. 근데 주로 단타 매매하세요? 주로 전 단타 매매예요. 아, 단타 매매 하시는구나. 그래요. 그럼 일단 뭐 제가 뭐 특별히 단타 매매 하시면 제가 특별히 뭐 도움 드릴 얘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이 회사 뭐 어차피 이것도 단타로 보시는 거니까 전력선이나 뭐 통신 케이블인데, 이거 단타는 뭐 손절 라인 얼마 잡고 계세요? 이번에 2,270원인가 뭐 그래서요. 한 2,300원 빠지면은 제가 손절. 아, 그 워낙 단타 짧게 잡으셨구나. 그럼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한 몇 프로 정도 수익 보시고 팔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한 10%? 10%? 그러면 맞아요. 근데 단타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그 회사의 내용이나 그 회사의 성장성이나 그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말씀드릴게요. 예. 주식에는 예를 들어서 투자와 매매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예, 투자와 매매가 있는 건데 특히나 매매 중에서 이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뭐 꼭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은 이 회사에 있잖아요. 회사의 내용이라든지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이 회사가 뭐 투자할 만한 회사인지 그런 거 전혀. 왜? 이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떤 뭐 모양이라든지 수급의 뭐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모양이라든지 수급.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왜? 어차피 조금만 빠지면 바로 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올라가도 바로 먹고 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회사가 뭐 어떻게 잘못되거나 뭐 이 회사가 그럴 수 있거나 뭐 투자 매력이 크거나 길게 가지고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보셔도 돼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수민이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이라든지 이미 아마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단타 매매 하신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필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단타 매매 할 만한 종목은 맞아요. 예. 왜냐하면 실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 손절을 하든 먹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라면은 그렇게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손절 가격도 확실하게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궁금한 거는 있으세요? 저한테. 그런 게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뭐 단타 매매 하니까는 문제는 안 돼도 또 뭐 돌발적인 악재도 또 생기지 않을까. 어차피 돌발적인 악재 있어도 그냥 파실 거잖아,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는. 예. 예. 근데 이제 그 단타는 뭐 좀 뭐 한 10%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나오면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죽어 있는 주식은 오히려 단타에 안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서 막 어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실은 이런 것들이 단타의 그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올라오면은 튀면은 10%는 튀죠. 이건 10% 튀는 거는 뭐 쉽지 안 어렵죠. 근데 밑으로 빠지는 것도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 배트 딱 짧게 잡고 지금 손절 딱 치실 준비하고 계시니까 크게 뭐 무리 없을 거예요. 위로 튀면은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튀어요. 이런 애들. 네.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잘못됐냐? 잘못되진 않았어요. 단타 매매로.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예상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RTX 시큐리티도 이거 뭐 움직일 거 지금 대비해서 사놓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아마 그대로 움직일 거 대비해서 보셨으면 아마 그대로 기다려 보시고, 일단은 손절 라인도 아마 잡고 계셔서 특별히 제가 뭐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수민 할머님. 예,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현대약품도 현대약품은 제가 좀 들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현대약품이요? 근데 네, 전 현대약품 들고 가는 거 별로 그렇게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예, 이거는 만약에 이걸 투자로 사셨다 그러면 저는 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밑으로 혹시라도 저는 그냥 3,100원 정도 깨지면 이거는 손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걸 만약에 투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뭐 제약주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저는 쉴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좀 쉬는 구간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데 뭐 1월 달에 제약주들이 뭐 네. 괜찮다고 요즘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지금 제약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제약주들이 좀 버텨주고 있는데, 근데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작년에 한 번씩 속된 말로 해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따지자면. 그 주식 용어로 하면, 예, 이렇게 한 번씩 에너지를 분출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분출했던 회사가 또 에너지를 그 업종 자체가 분출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에너지 분출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가져가는 거는 조금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에너지 분출이 없었으면 차라리 낫죠. 근데 에너지 분출이 있었으면은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너지 분출이 있었기 때문에 전 조금 생각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선생님 상담해 드렸고요. 우리 뭐 수민이 할머님은 뭐 어느 정도 자기의 그 투자 이게 딱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뭐 많이 도움드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올해도 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슈프로엠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02786-102-1023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예, 드디어 이제 또 나갑니다. 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16일 오후 2시에요. 예, 경기도 광명시를 갑니다. 근데 광명시 예,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철산동. 예, 완전 광명시 중심부죠.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 평생학습원 2층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스피드 하나씩 주세요. 예, 사마콘덴서 요즘 좀 움직임이 나오던데, 예. 그래, 사마콘덴서 전기차 때문에 오늘 하반기에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어요. 아직 추세 그대로 살아있죠? 예, 추세 그대로 살아있고, 뭐, 큰 무리 없고요. 그죠? 예, 11,500원. 근데 이거 매수가가 너무 높다. 솔직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제가요, 만 원으로 드릴게요. 10,000원. 손절 라인 10,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10,000원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일단은 손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추세는 있는데 사신 가격이 지금 딱 여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여기가 꺾여서 조정받는 타이밍이라면 정말 꼭지에서 사시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린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 가격이라면 손절 라인은 그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다음 종목. 예, SKC 코롱 PI, 예, SKC하고 코롱하고 한 회사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장해가지고 일단은 잘 버티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 신규 상장 패턴으로 보셔야 돼요. 신규 상장 패턴으로 일단은 좋은 패턴이에요. 그죠?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나름대로 고점이죠. 고점 한번 찍고 그 다음 내려와서는 여기서 횡보 구간이에요. 일단 여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12,500원인데요.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9,500원 보이시나요? 여기 깨면 얘는 7,000원 중반대까지 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손절 라인을 그 가격으로 잡고요.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아마 그래도 너무 이거 다이나믹하게 바로 못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익 나면은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메리츠종금증권 일단 이것도 고점 찍고. 그러니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이거 뭐 계속 하지만 저도 뭐 신도 아니고 저도 얼마든지 틀려요. 저 뭐 틀리는 거 한두 번 보셨어요. 근데
참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이 메리츠 종금증권 올라갈 때는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어요. 보시면 보세요. 올라갈 때는요, 막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았지만 어때요? 빠지죠. 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끝도 한도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은 에이 저놈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주식이라는 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메리츠 종금증권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타이밍에 빠질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서 사는 거죠. 근데 하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못 올라갈 때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모습 보일 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고 저도 그래서 저도 얼마든지 넘어져요. 저도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 잘못 볼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고. 3,900원 4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일단은 저는 비중을 일단 줄여놓으라고 싶어요. 한 20% 정도로 확 줄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건 막 혹시라도 3,000원 정도 깨면요. 이거는 비중 더 줄이시는 게 좋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안 그래도 어저께 좀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 돌면서 올라왔는데 일단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조정받고 다시 한번 땡겨 올라가는 패턴 나쁘지 않은데 72,000원 그지 어저께 사실했을 것 같아. 아마 이날도 아닐 것 같고 이날 어저께일 것 같아. 30%. 근데 이거는 좀 수익 나시면요. 비중 줄이세요.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거 뚫고 나가는 추세로 보기에는 글쎄요. 좀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비중 확 줄여놓고 좀 따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비중 확 줄여놓으세요. 다음 쪽. 절반은 줄이세요.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도 아직은 지켜봐야 돼요. 이것도 어차피 없이 신규 상장 패턴이에요. 다시 재상장했잖아.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그 이후부터는 신규 상장 패턴으로 봐야 되거든요. 신규 상장에서 지금 현재 그 좋은 패턴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은 힘은 그렇게 이렇게 있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물산이 갑자기 위급해지는 상황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세요. 다음 종목. 한라홀릭스입니다. 30% 57,200원. 한라홀릭스 57,200원 매수가에서 약간 수익인데요. 글쎄요,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가 저항이 되게 셀 겁니다. 이제 좀 더 올라오면 저항들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욕심내지 말고요. 그냥 한 64,500원 가도 절반 줄이고, 64,500원 가도 절반 줄이고, 좀 더 올라와서 뭐 7만원 선 가면 또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줄였으면. 그리고 다음 종목. MH 에탄올인데요. 그래서 MH 에탄올, 지금 현재 계속 내려오고 있죠. 9,000원에 5%인데요. 일단 뭐 이거는 뭐 5%니까 뭐 그렇게 의미 있습니까? 5%가 뭐 상한가 친다고 뭐 계좌가 달라지고 하한가 친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재미 삼아서 그냥 보세요. 5%짜리 뭐 의미도요. 그리고 좀 더 빠지면 그냥 손절 치시고요. 좀만 올라오더라도 그냥 재미로 했다 그리고 그냥 파시기 바래요. 이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밖에 안 되는 주식이라서 매수가도 여기라서.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일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지금 중국 때문에 이번 주 첫 주가 뒤숭숭하셨죠?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이반적인 뭐 알고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저도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